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샷 원킬 사주, 이게 파트 2 사주 명리학 바로 알기에 첫 번째, 신약 신강을 찾는다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 원샷 원킬 이 사주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게 사주를 배운다고 배우죠. 배우는 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몇만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냐면 그냥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지식을 배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주하려면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라는 거 다 보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꼭 봐야 될 거, 꼭 익혀야 될 거 이런 거 막 하지만 그런데 그걸 왜 봐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신약신강입니다. 신약신강. 실제 신약신강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정말 어디 가면 신약신강 가지고 패싸움 했다는 데도 들리고 난리인데, 실제 신약신강이 제가 보기에는 다 부질없습니다. 그 부질없다는 이유를 이 책에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써놓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또 제 이 글 써놓은 거나 이런 거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업계에서 그래도 좀 위쪽 업계에서 좀 뭐 난다 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무시할 수 없죠. 제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 올리고 책을 하나 내고 하면 실제 이 사주명리학계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던 거나 이런 부분을 슬 바꿔요. 그 주장 자체나 이론 자체를 슬 바꿉니다. 그런 거를 거의 한 10년째 제가 블로그를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이상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들이 바꾸는 거지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전혀 뭐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책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인간에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고, 제가 글을 쓰고 강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이 퍼지면 사회도 제대로 좋게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제가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를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 걸 계속 고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고수하는 이유는 그게 돈이 되니까 고수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대로 된 이론이라도 자기의 레벨, 공부의 레벨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글을 다시 풀이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네요. 필자는 사주를 볼 때 신약 신강을 따로 보지 않는다. 그럼 사주를 어떻게 보냐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를 볼 때 제일 처음에 찾는 게 신약 신강이래요. 그런데 저는 신약 신강 전혀 필요 없으니까. 필자는 대묻습니다. 신약 신강을 정해서 사주를 어떻게 보냐고. 신약 신강을 알아서 뭘 알 수 있냐고. 그럼 1이 답한다. 신강하면 기존의 이론입니다. 기존도 아니죠. 잘못된 이론입니다. 잘못된 이론. 신강하면 자기가 강한 거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러니 돈도 잘 벌고 잘 산다. 신약하면 그 반대니 못 산다.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신강 이론의 가장 주예요. 그리고 신강한 사람은 기운을 눌러줄 인자를,
신약한 사람은 기운을 도둘 인자를 용신이나 시신으로 삼아서 운에서 들어오거나 그런 인자가 강한 사람과 함께 하거나 뭐 이제 부적을 쓰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하는 일을 옮기거나 하는 일을 바꾸거나 등등을 하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확신에 차서 찌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약하면 못 살기 때문에 나를 신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용신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거나, 희신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지역에 가거나, 그게 안 되면 부적 쓰거나, 아니면은 뭐, 굿을 하거나, 이러면은 신강해져서 잘 살게 된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어도 그럴듯한 부분과 미친 듯한 부분이 공존하죠. 그죠? 미친 듯한 부분은 뭐 굿하거나 부적쓰거나 하는 거겠죠. 이렇게 공존합니다. 항상 사기꾼들은 뭘로 사기를 친다? 현실에 있는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칩니다. 이거죠. 그럴듯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섞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약 신강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용신이라는 건 운이잖아요. 운은 어떻게 들어온다? 기다려야 들어온다. 그죠?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죠? 기다려야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사람은. 그러면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면 부적서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좋잖아요. 돈 벌기. 그죠? 무슨 지역 옮기고 뭐 쉽지 않잖아요. 지역 옮기는 게 쉽습니까? 이민 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제일 쉬운 거 뭐다? 개명하는 거 이런 거. 개명하면 된다. 그죠? 다른 건 다 힘든데 그건 돈만 있으면 되네. 개명하면 된다. 그죠? 부적 쓰면 된다. 굿하면 된다.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걸 만들어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다? 돈을 기꺼이 내놓고 그걸 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제로죠. 사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걸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초보들 뭐 초보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보다 참 글로만 사주를 배웠어요. 글로만 사주를 배운 거죠. 필자 고경면에서의 사주를 보여준다. 누가 봐도 극신약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론으로 신약 신강을 아주 중시하는 대부분의 그지만 그 이론에 의하면 아주 극신약한 사주를 보여줘요. 그리고 뭐 누가 봐도 극신약이니까 그죠? 토도 못 달죠. 그런데 회사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의 창업자이기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기에 극신약하거나 아니면 뭐 신강하거나 그러니까 극신약이에요. 신강하거나 그죠? 극신강하거나 해서 아주 강한 사주만 가진 사람들만 잘 산다고 했는데 그들의 이론으로 극신약한 사람들도 어떻다? 대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이끌어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못 믿겠다고 해요. 대부분 못 믿겠다고. 그러면 못 믿으면 어떻게 말한다? 찾아보라고 하죠.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인들 사주를 쫙 그러니까 생일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주를 쫙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신강한가 신약한지 기존에 여러분이 배운 이론으로 그렇죠? 제 말을 못 믿겠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단다. 못 믿으면 찾아보라고 한다. 어차피 생일이야. 포털 검색하면 뉴스든 뭐든 뜨니까 못 믿을 건 지금까지 당신들이 공부한 근본도 없는 사주 공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약 신강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신강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나 보러 다니는 사람이나 신약 신강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다. 자기 아들이 신약한지 신강한지 알려고 그 막 돌아다니는 엄마를 제가 저한테도 왔으니까 본 적이 있는데 이 도대체 얼마를 들였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썼대요. 1,000만 원 넘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분한테 아들이 고집이 센지 안 센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집이 셉니까? 그러니까 세대요. 그래서 집에서만 셉니까? 학교 가서도 셉니까? 물었어요. 학교 가서는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집에서만 세대요. 그러면 신약이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고집이 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집 밖에서도 신강입니다. 이렇게 돼요. 신약 신강은 사주 보고 아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 만만한 부모한테 고집 키우는 건 신약이든 신강이든 상관없지만 집에서 고집을 피우는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길을 못 편다면 그거는 신약인 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 인간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아무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제일 잘난 사람이라도 온몸에 도화지인 조폭들과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순한 양이 된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경찰, 검사 정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공권력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강해진다. 보통 영화를 보면 혼자 두들기 맞고는 친구들 모아 때리러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이 없는데, 그죠? 인간은 혼자서는 길을 못 펴고 살아도 자기 편이 생기면 강해진다. 권력, 자기 편은 사주에서 관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돈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서비스를 살 수 있고 노동력도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자기 편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돈이 생기면 강해진다. 그리고 돈을 사주에서 재라고 한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왕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왕이죠. 학교에서는 교사가 왕입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을 가진 기사가 목소리를 내죠. 인간문화재는 자신이 보유한 독보적인 능력으로 분야에 상관없이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거나 기술이 있으면 인간은 강해진다. 사주에서 자격증, 기술증의 공부는 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말빨이 센 사람이 있다. 상대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발력 있는 말로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든다. 말을 잘해도 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 말빨, 표현력은 식신상관이죠. 그래서 기존의 사주명리학 이론에 따르면 자기 자신인 비겁이나 자신을 생해주는 인성이 강해야 신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있거나 나하고 같은 이제 비겁이 있거나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어야지 신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을 극하는 관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나를 극하는 관이 있으면 신약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권력에 관을 지면 어떻다? 신강해지지. 그죠? 신강해지죠. 그리고 자신을 설계하는 식상이 있으면 신약하다고 하는데 실제 말빨이 좋으면 어떻다? 강해지죠. 신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하는 재가 있으면 그거 역시도 신약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으면 어떻다? 재가 있으면 신강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이론에서 말하는 신강 신약 이론은 틀렸다는 거죠. 이론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신강이고 그게 아니면 신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사주에 있는 십신의 어떤 인자라도 잘 쓰게 되면 어떻다? 신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신약 신강이 뭐가 필요해요? 이럴 때. 이해되십니까? 그죠? 다관은 신약합니까? 신강합니까? 다관은 신약하면 신강합니까? 기존 이론에, 그러니까 그 신약 신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다관은 어떻다? 신약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더라? 신강하죠. 명함만 내밀어도 어깨 쫙 피는데 자기 명함만 내밀어도 그 사람이 왜 신약해요? 신강하지. 힘이 있는데.
그죠? 검사들 보면 다 신강하잖아요. 다 권력, 관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보다 큰 소리 치잖아요. 신강한 거죠. 말 잘하는 사람보다 큰 소리 치잖아요. 신강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만 쓰는 사람도 비겁 없고 인성만 쓰는 사람보다 기술 있고 이런 거보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겁이라는 게 뭐예요? 내 편이 많으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자를 잘만 쓰는 구조라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신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보통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약 신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이. 어떤 내가 어디 갈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신약 신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단체나 집단이나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다른 또 제3의 단체나 뭐 동호회면 동호회나 내가 뭐 배우러 가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당신이 신강해지려면 강하려면 아니면 최소한 약해지지 않으려면 당신의 목소리를 내려면 이걸 꼭 하세요. 그래서 처음 가는 장소, 처음 가는 학교, 처음 가는 직장 갈 때는 무조건 검은색을 입어라. 왜 검은색을 입으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 보면 주인공들이 특히나 좀 이게 주인공이 약하게 보호받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흰 옷 입고 가서 어떻게 되더라? 흰 옷 입고 가서 옷에 뭐 묻더라. 그죠? 그 옷에 뭐 묻고 이러면 사람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검은 옷 입으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검은 옷은 표가 잘 안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내가 어색한 장소에 가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백팩을 매십시오. 백팩을. 검은색 입고 백팩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어떤 거 신어야 된다? 편한 거. 새 신발 말고 헌 신발, 발 편한 거. 그래 뒤꿈치도 안 까지고 뒤꿈도 안 부서지죠. 그죠? 그래서 난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다?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당황 안 하려면 이렇게 편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안경을 낀다면 스페어 안경을 챙겨가고 안경 부서져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안경 없다고 안 보이고 어버버 하는 그죠? 그런 장면들 그죠? 그런 장면을 안 만들기 위해서 렌즈 껴도 스페어 안경 챙기면 되겠죠. 렌즈가 갑자기 빠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가디건 같은 걸 하나 더 챙겨라. 이것만 있으면 드라마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인간이 처음 가는 장소에서 난처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난처한 환경에 처하지 않고, 그죠? 처하더라도 거기서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그냥 신강해지는 거예요. 신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서 일진이었던 애가 전학을 보냈더니 거기 가서는 두드려 맞고 있더라. 왕따 되더라. 또 어디서 왕따 했던 애가 어디 가니까 일진이 되더라. 그건 뭐다? 경험이죠. 경험이고 처음에 자기가 그 집단에 들어갈 때 단체에 들어갈 때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신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신약하면 못 살고 신강하면 잘 산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은 신강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못 살고 그러니까 신강이 더 못 살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신약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잘 져주죠. 신약한 사람들은 져주니까 잘 산다는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꾸를 한다. 그건 강해도 너무 강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극신강이라서 신강하면 못 사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는 어떻게 정하는지 너무 강하다는 걸 어떻게 정하는지 너무는 어떻게 측정해 물으면 답을 못한다. 대기업 회장들은 신강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대기업 회장 사주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사주는 신약이다. 물론 한두 명 강한 사람도 있죠. 그죠? 있죠. 그러니 신강신약과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는 무관하다. 하지만 실제 신강한 사주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정경유착해야 되고 정부에 고개 숙여야 되고 그럼 이게 뭐 지금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박근혜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지금 막 목에 힘주는 그런 대기업 회장들이 거기서 고개 숙이고 뒷돈 주고 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자신을 죽여야 돈이 살아나는 현실,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부에 안 죽이면 어디 숙여야 된다? 고객한테 숙여야 된다. 그게 또 재밌는 거죠. 정말 또 이게 신앙신약을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존에 소위 말하는 어른이라는 뭐 꼰대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싹싹한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싹싹한 젊은 사람들 보면 그 싹싹한 덕분에 나중에 크게 되겠다고 말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뻣뻣한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서는 크게 되기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싹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이 약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뻣뻣한 사람은 어떻다? 신강한 사람이겠죠. 그럼 누가 성공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뭐다? 싹싹하고 신약한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신약 신각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형식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정도다. 보통의 이론에서는 극신약 사주를 가진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런데 극신약 사주를 가진 사람들 중 큰 기업 하시는 분 정말 많다. 그렇죠? 대부분 하시는 일은 뭐 영업이나 서비스업이다. 극신약은 가장 자신을 잘 낮출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출 줄 영업과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그럼 기존 사주 이론으로 극신강한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극신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기 마음, 신강하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죠. 의견 조정이 힘들게 그랬다. 그러니 의견 조정이 필요 없는 아주 표준적인 일이나 자신만의 기술을 갖춘 일을 하면 된다. 음식의 예로 들면 맛으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극신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식당들 보면 손님이 한마디 하면 뭐 간을 어떻게 바꿔버리고 손님이 한마디 하면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식당 중에 제대로 되는 식당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너무 서비스가 좋아도 어떻다? 식당이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 하는 식당인데 그런 데서는 오히려 아예 극신강하게 내가 내 맛을 지키고 이거 안 먹을 사람 오지 마 하면서 버티는 게 나중에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극신강한 사람은 자신을 굽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어떤 환경의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사주명리학의 의무다. 그런데 신강에서 어떻고 신약에서 어떻고로 사주를 봐주고는 논란거리만 만드는 건 사주명리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동, 사람이 맨날 하는 일상적인 행동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느니 하고 만다. 그런데 밥을 먹는다는 행동은 동일하지만 밥을 먹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 않은가? 분명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해서 밥을 더 먹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뭔가란 이유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도 있지 않겠나? 단지 밥 먹는 행동만 보고 배고파서 먹겠지 하고 생각하면 놓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되지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이유가 같은 건 아니다.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당시 다양한 컨디션에 따라 신강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신약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가변성을 가진 이런 현실적으로 가변성을 가진 신약 신강을 단지 사주팔자만 보고는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측 가능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주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신약 신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주를 읽어버리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 신강을 빼버리는 게 사주 공부는 어떻다? 더 쉽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주 공부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사실 사주를 봐줄 역학자의 인자가 없는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 생긴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 공식을 만들어내고 사주를 쉽게 보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주를 보는 법이 난무하는 것이다. 신강신약 격용 용신 이론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 주 이론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 역시 사주를 쉽게 보려고 만든 편법일 뿐이다. 그런데 그 편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의 평균 수명과 현재의 평균 수명이 달라짐으로써 또 경쟁도 달라졌죠. 그래서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안 통하니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으리라 짐작도 된다. 그게 아니면 전생을 덜먹이고 부적을 덜먹이고 또 돈 되는 계명에 올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 교육생을 기른답시고 강습비 받아 챙기고 있을지도. 원래 사주는 천간열자, 오타네요. 지지 12자, 22로 된 지지 12자, 십신, 합형충 파로도 충분하다. 예,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전업하는 게 빠르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강신약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강신약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전체적인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신강하면 잘 살고 신약하면 못 살고. 그래서 우리 애 사주가 신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들 찾아서 전국을 돌아야지. 그럼 신강해집니까? 그 돈 들이면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강신약입니다. 제가 왜 신강신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이것으로서 필요 없는 신강신약을 아주 오래 떠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